경제재정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산업이 표준화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초기 진입 시점이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판단하기가 더 어렵고 가치주보다는 더 높은 영역에 전문가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미래에도 계속 가능한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논문에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대부분 주식들이 구den칩, 대박주에서 성장주로 가고 성장주에서 쪽박주로 가고 쪽박주 가치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40년 동안 분석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99년도 초에는 구den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그래서 99년도 초에 IMF 이후에 주식이 극도로 이제 비관적일 때, 그러니까 싼 주식이 많았죠. 그러니까 SK텔레콤, 삼성전자도 다 막 처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싼 영역에 중에 구den칩 영역에 있었는데, 99년도에 SK텔레콤이 한 100만 원에서 연말에 한 500만 원까지 5배 오른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초에는 이쪽 영역에 이제 주로 구den칩 영역에 있던 주식이 이제 음식료 업종. 그때 음식료 업종은 주식도 아니다. 채권 같은 떨어지지는 않지만 오를 이유도 없는 그런 주식이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해서 롯데칠성, 롯데제가 농심, 태평양 뭐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런 기업들이 구den칩 영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수가 2002년, 2003년 이때까지 1000에서 500, 600까지 빠질 때 이 주식들은 10배에서 20배씩 오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충분히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예.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예. 큰 돈을 벌 수 예. 있었다 과거. 예. 그런데 요즘 사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돼. 근데 이미 구den칩으로서의 삼성전자 역할은 끝나고 지금 어느 과정에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성장주와 이제 구den칩 영역 요즘 가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구den칩 영역에 있던 것이 이제 액분하기 전에 한 10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구den칩, 예. 그때는 구den칩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이제 삼성전자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구덴 익스펜시브 쪽에 가깝다. 근데 이제 약간 진입하는 쪽에. 쪽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경제적 해자를 간단히 적용하면 경제적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산업이 표준화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어느 쪽이 경제적 해자가 높을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쪽하고 안 돼 있는 쪽. 일단 뭔가 우리 그냥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예. 선진국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룰이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오히려 이렇게 좀 불투명한 어떤 뭐 중진국이나 이런 데 가야 돈 벌기가 쉽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확 자리 잡히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화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진입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누가 돈을 잘 번다. 그러면 표준화가 잘 됐으니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이제 경제 제재가 낮고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경제 제재가 튼튼하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여긴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표준화가 잘 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태양광, 그다음에 LED,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쉽게 따라잡은 산업들은 표준화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중국이 쉽게 못 따라잡는 산업이죠. 반도체가 왜 표준화가 안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이제 규격화돼 있어서 요렇게 하면 생산이 되고 뭐 이런 게 정량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때 그럼 이 산업은 표준화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래서 표준화가 잘 안 돼 있는 그 분야가 어디냐. 그리고 그러면 경제 계좌가 튼튼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표준화가 잘 돼.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하기 힘들어. 예. 이런 얘기가 있어야 그게 경제적 해자가 있는 지금도 이제 2차 전직, 전기차 뭐 이런 쪽이 표준화가 잘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건 이제 산업. 요즘 지금 뭐 니켈 가격이 급등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지금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죠. 지금 벌써 700불대니까. 이러한 상황 이게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고평가에 이제 제자리 찾기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제가 튼튼한 기업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가격 전가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오른 만큼 판매 가격도 높이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원가가 오르고 판매 가격이 높은 게 이제 후행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원가 올랐다 떨어졌는데 판매 가격이 좀 적게 낮추는 이러면 이익률이 좀 높아지는 이런 기업들 찾는 것이 현재는 적정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좀 더 설명하고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는 그 뒤에서 뭐 그러면 그거 하나만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전기차 혹은 전기차 소재 뭐 예. 관련된 예. 이쪽 2차 전지 산업 예. 이거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입을 쉽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중국이 쉽게 따라잡느냐 안 하느냐. 그 일본이 선도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고 이제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아, 따라 하고 있죠 이미. 예. 그래서 이미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돈만 있으면 돈과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예. 표준화가 돼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2000년도 초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쪽 영향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그 조선해운 건설. 그래서 이제 조선해운 중에서 많이 오른 것은 2007년, 8년 이때까지 한 100배까지 오른 주식들이 이쪽 영역에 나온. 그때 현대미포조선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나요? 현대미포하고 대한해운이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 영역에 있던 건설, GS건설 같은 경우 50배 정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지주사들, 일부 지주사들이 20배에서 50배 올라온 주식 나왔고, 그래서 이때 지주사들이 일부 이제 9cm 영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다수의 중소형주가 이쪽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2004년도에 만들었던 펀드가 중소형주 펀드가 유리 스몰뷰티 펀드였었는데, 그게 이제 2년 만에 뭐 한 4배, 5배 이렇게 난 수익이, 그래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게 이제 이쪽 영역에 있었고, 2008년도에는 제가 서프라임 때 이제 주식 가지고 돈을 잃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차화정이 이쪽 영역에 있었어요. 네. 자동차, 화학, 정유.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까지 이게 이제 그 대세가 됐었죠. 그래서 큰 시세를 냈고. 자동차주가 그때 많이 올랐었죠? 예. 그때 자동차도 10배 이상, 10배에서 기아차가 한 20배 정도 오른 그런 사례가 있었고, 2012년도에는 제약주가 이쪽 영역에 있었어요. 그 제약주가 그때부터 최근까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금융주, 은행, 보험, 그 증권 이런 것이 눈에 띄었고, 그럼 최근에 여기 어디가 됐냐?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 올라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 시점. 올해 연초에. 올 연초? 예, 연초에 이쪽 영역에 어떤 주식이 많이 있었나 보면은 그 2012년도에 약가 인하로 해서 제약주가 급락하면서 이쪽 영역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서는 이제 중대재해법, 그 HDC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가 급락할 때 이쪽 영역에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좀 급등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주는 뭐 그 이쪽 영역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고 대신 이제 그 건자재 기업들, 덜 오르는 건재 기업들, 그다음에 종이 중에서 제지 중에서 이제 골판지 산업 이런 것 등이 이쪽 영역에 있고 다수가 또 그 영역에 있는 것이 이제 지주사들. 지주사. 예, 지주사들, 그다음에 그런 그 건자재 기업들, 그리고 중소형주가 2003년도처럼 중소형주가 쫙 뿌려져 있어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주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에 아주 좋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 가운데서 잘 찾으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건자재를 좋게 보는 게 건자재 중에서 이제 시멘트, 철근, 그리고 이제 그 제지 중에서 골판지, 세계 산업을 이제 그 유사하게 보는데 과거에 이제 경쟁이 치열했었기 때문에 사이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많이 벌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어요. 가격 전가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산업이 다 과점화가 됐습니다. 과점화가 되면서 가격 전가력이 가졌고, 그러면서 사이클이 없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식 투자자는 아직도 과거 같은 사이클이 있어서 많이 벌긴 하지만 좀 시간 지나면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저는 없어졌다라고 판단돼요. 가격 정가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가격 정가시킬 거고 후에는 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으니 그만큼 원자재가 내려가면 이익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건자재 중에서 시멘트, 철근, 골판지 산업 이런 산업들을 이쪽 영역. 그다음에 지주사들. 지주사들 중에서는 보면 현금, 순현금의 뭐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PBR 0.2배, 0.3배. 뭐 아까 0.5배 찾자고 그랬잖아요. 0.2배, 0.3배 주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이. 그런 주식에서 찾아서 이게 이제 그 경제 회자 튼튼한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이 이 기업이 경제적 회자가 앞으로도 계속 튼튼할 건지 주변 사람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건 주식 전문가보다는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나 같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해자라는 책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시고 해서 경제적 해자를 잘 아는 그래서 이제 가치주가 그래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득세할 때는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을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 그 엄청나게 그 온라인 쪽 뭐 비대면 뭐 이 문화가 뜨면서 온라인 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확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동학개미라고 표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확 들어왔죠. 미국 주식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120년 역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10년마다 동일한 현상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 현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급락한다는 얘기는 경제에 대한 그 침체 우려가 큰 거죠. 그럼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죠. 돈을 많이 풀면 이때 이제 V자 반등을 해요. V자 반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할 때는 이때 이제 성장주가 주도하고 이 성장주가 주도할 때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 펀드나 이런 데는 펀드가 성장주를 그 수익률 따라가기 힘들고 하니까는 나만도 못해 내가 더 잘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장주들이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좀 긴축하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꺾이죠. 급락하죠. 과도하게 오른 것이 성장주 중에 일부 성장주가 유지되는 것은 소수고 성장주 중에 다수는 이제 그 쪽박주, 푸앤 익스펜시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성장주가 또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 쪽으로 돈이 서서히 이동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치주가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가치주가 이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가치주가 오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하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나는 안 된다.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가치주를 잘한 사람, 수익을 잘 낸 사람한테 돈을 맡겠다라고 해서 이제 펀드에 많이 맡기는. 아, 이게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과 이게 다 사이클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치주 전성시에 되면 사람들이 펀드를 또 많이 고를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이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도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가 빠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V자 이렇게 급락할 때보다도 시간이 짧으니까는 근데 이제 그 사람 지치게 만들거든요. 버블 만들었다 꺼질 때 버블 완만하게 꺼질 때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막 포기하게 만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버블이 꺼지고 성장주 시대가 저무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이 그럼 어떤 상태냐.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성장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힘들고 벌써 1년 반 이렇게 1년 반 가까이 지나니까 상당히 지치고 힘든 상태인데 가치주는 작년도부터 오히려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장 대비 한 40% 아웃퍼폼하고 금년 들어서만 해도 한 10% 아웃퍼폼해서 지금 한 11% 빠졌는데 저희는 한 0.5% 정도 빠진 연초부터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진 가치주들이 방어를 잘하고 오히려 돈을 버는 작년에도 성장주가 손실을 많이 볼 때 가치주는 돈을 버는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는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시작이 되고 초기 진입 시점이다. 그리고 가치주로는 이게 기간이 얼마나 길 거냐라고 보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성장주의 쏠림이 2년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가치주 전성시대가 10년 이상 갔습니다. 예외 없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68년도부터 72년도까지의 니프티 피프티장. 그래서 그때는 대형주의 쏠림 현상. 지금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빅테크 뭐 이런 기업으로 쏠렸듯이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치주의 전성시대가 한 15년간. 그러니까 가치주 전성시대가 가장 길었던 역사가 73년도부터죠. 이제 성장주가 이제 꺾이면서 73년도. 그래서 워렌 버핏도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주식 투자,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73년도, 74년도다. 7374. 예, 그러니까 성장주의 극단적인 쏠림 다음에 그때는 그러니까 성장주가 무너지면서 가치주가 쫙 부각이 되면서 가치주는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싸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73년도 이때에는 그 가치주 무용론, 가치주 이제 한물 갔어, 가치주 하면 말하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아무도 가치주 안 쳐다볼 때 소수만 이제 그 매집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큰 수익이 됐던 거고 15년 동안 오른 사례가 된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한 엄청난 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리고 거의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는 뭐 과거의 데이터는 10년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바뀜, 물결이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성장주를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마이너스 막 70%난 분도 있고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50% 반토막 난 분도 막 부지기수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거 팔고 지금이라도 가치주로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성장주도 그냥 어쨌든 그냥 들고 있으면 괜찮은 성장주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냐. 그 이제 제 경험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답변하기가 미래라는 게 이제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차화정 랠리가 이제 2011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화정 랠리 때 이제 일임 자산으로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차화정 랠리가 끝나니까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성과가 좋았던 자문사에 돈을 맡기는 결과 이제 30 내지 40% 왔는데 일부 그 증권사 직원들 PB들이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손실이 크고 원금 회복될 것까지 이제 수수료 없이 그 가치주 했다가 그 수익 나면은 수수료 많이 준 쪽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절했고요. 거절했더니 일부는 수수료 주고 저희한테 맡긴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차화정 랠리니까 차화정이었었죠. 근데 그 주식들은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이제 그 가치주 구den칩은 이제 그 작동을 잘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작동을 잘할 때는 그 쉽게 바로 그 1년 안에 다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일부 성장주로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과 그거를 정리하고 구den칩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로 옮겨 탔을 때 그 수익률을 비교하면 훨씬 이쪽이 크게 올랐었다. 빨리 원금 회복되더니 거의 대부분 많이 찾아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은 지금이라도 이런 구den칩에 해당이 되는 가치주를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이제 거군요. 또 하나는 이제 높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 성장주를 쏠릴 때는 이게 순환하는 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다음 표에 보면은 이제 ROE는 높은데 경쟁 해자가 높아서 이게 ROE는 높은데 주가는 옆으로 횡보한 거죠. 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치와 빨간선 가치와 파란선 가격과는 괴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더 커진 거죠. 많이 축적돼 있다. 그 주가가 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그 성장주보다는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온라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대도 커졌지만은 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모든 게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에서 가치주가 과연 맞겠느냐. 지속적으로 성장주가 그 얼굴만 좀 바꿔가면서 성장주의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는 성장주가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돈을 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그 다수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그 다수의 그 상당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이제 그 그레이엄 제자들이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주를 통해서 성장주를 그는 사실 행운도 따르고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이 그 많지가 않아요. 판단하기 쉽지 않고. 하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 그 좀 되돌아보면 예. 작년에 인기 있었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됐든 NFT가 됐든 아니면 그 전에 뭐 2차 전지 소재주가 됐든 보면 PBR은 뭐 저리 가고 보통 PER로 봐서도 뭐 보통 엄청나잖아요, 수치가. PER로도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우리 그 뭐죠? 그 무슨 수치로 계산하죠? 그 매출 가지고 하는 갑자기 PSR. PSR. PSR로도 계산하고 PBR도 나왔었잖아요. 드림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특징, 오를 때는 성장주가 오를 때 이런 것들이 다 먹히면서 올랐는데 결국은 아니다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싸게 사는 것.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주식 쌀 때 가장 큰 호재고 주식이 그 높을 때가 가장 큰 악재다라는 것이 그 가장 큰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 같은 건데 그 싸게 사는 것이 돈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그 복리의 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성장주는 그 선택을 잘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근데 가치주에서도 그거 못지않게 아까 뭐 대한해운 현대미부처럼 100배 오르고 50배 오르고 이런 종목도 많이 있듯이 성장주 못지않게 큰 수익을 내는 가치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성장주는 안 되면은 쪽박이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가치주에서는 더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판단하기가 더 어렵고 더 그 전문가들 가치주보다는 더 높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혹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때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